왜 어떤 사람은 많이 벌어도 늘 불안하고 어떤 사람은 평범한 수입으로도 시간이 갈수록 여유로워지는가? 우리는 매일 돈을 만지지만 돈의 언어는 잘 배운 적이 없다. 돈이 나에게 속삭이는 말은 대개 지금 써라, 빨리 벌어라, 남들처럼 해라.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진짜 속삭임은 반대편에서 들린다 한다. 천천히, 일관되게. 오늘은 가격이 아니다. 행동, 수익률도 아니다. 자유, 더 많이가 아니라 충분히를 배워보려고 한다. 내가 지금 벌고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인가?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인가? 지갑이 아니라 시계를 꺼내서 나는 내 시간의 몇 퍼센트를 내 마음대로 쓰고 있는지 계산해 보자. 만약 0%에 가깝다면 우리는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잃고 있는 것일 수 있다. 핵심은 더 높은 수익률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행동이다. 빠른 정답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설계가 중요하다. 사람은 동일한 숫자 그래프를 보고도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린다. 누군가는 더 사들이고 누군가는 겁나서 팔아버린다. 같은 정답을 들어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내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살아온 환경, 성격, 습관, 형편 등등. 누군가는 비상금 6개월로도 잠이 오고 누군가는 12개월을 쌓아야 마음이 놓인다. 돈의 결정은 수학보다 경험의 함수다. 그래서 정답은 평균이 아니라 개인화다. 가격은 하루에도 수백 번 요동치지만 삶을 바꾸는 것은 그 수백 번이 아니라 한 번의 설계라 한다. 나는 무엇을 위해 투자하는가? 어디까지를 충분히로 삼는가? 어떻게 오래 버틸 것인가? 이 세 줄이 정리되면 내일의 소음이 오늘보다 작아진다. 성과는 종종 희귀한 꼬리 사건으로 과장되거나 드문 불운으로 왜곡된다. 같은 실력이라도 시기, 환경, 우연의 작은 차이가 결과를 갈라놓는다. 결론은 판단은 단호하되 태도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이겼나? 왜 전날을 과정으로 꾸준히 복귀해야 한다. 결과가 좋든 나쁘든 감정과 규칙을 함께 적을 때 성장한다. 복귀는 과거를 꾸짖는 게 아니라 미래의 나를 위한 사용 설명서다. 운과 위험은 동전의 양면이다. 같은 실력을 가진 두 사람이 있어도 한 명은 좋은 꼬리를, 다른 한 명은 나쁜 꼬리를 맞을 수 있다. 남의 포트폴리오를 바뀌는 전략이 위험한 까닭은 그 사람의 운과 위험의 타이밍은 내 것과 다르다. 우리는 남의 결과만 보지만 그 사이사이의 꼬리는 보지 못한다. 타인의 포트폴리오를 바뀌기보다 내 리스크 허용도를 체크해야 된다. 최대 낙폭, 나의 멘탈의 한계는 몇 퍼센트인가? 일가정 현금 흐름의 안정성은 어떤가? 갑작스런 지출을 몇 개월 버틸 수 있는가? 이 세 줄이 내 위험 허용도의 윤곽이라 한다. 조금만 더 이 단어는 쉽게 규칙을 파괴하며 레버리지 확장으로 이어지고 한 번의 큰 실수로 오랜 신뢰와 자산을 잃게 할 수 있다. 충분함은 숫자가 아니라 경계선이다.
이 선을 넘기 위해 내 평판, 원칙, 건강을 지불하지 않는다. 이 합의를 자신과 먼저 해야 유혹의 순간에 멈출 수 있다. 버는 법만큼 지키는 법을 아는 게 부의 기술이다. 큰 수익률에 집착하지 마라. 오래 끊기지 않게가 핵심이다. 전설적 투자자들의 자산 상당 부분이 인생 후반부에 복리로 불어났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 못하는 사실이다. 복리를 지키는 두 축은 회피와 지속성이다. 큰 손실 레버리지 폭발로 퇴장하지 않고 조금 지루해도 자동이체처럼 계속하는 것이 답이다. 급락장에도 적립식 자동이체를 멈추지 않는다. 팔 이유가 아니라 왜 샀는지를 보며 보유 근거를 재확인한다. 단 본인이 정한 손절선이 왔다면 과감하게 잘라내야 된다. 손실을 피하려다 더 큰 손실을 부른다. 버는 법과 지키는 법은 다르다. 부의 축척에는 리스크 감수, 낙관, 집중이 도움이 된다. 부를 지키는 국면은 겸손, 여유 자본, 비관의 상상력이라고 한다. 그렇기에 전혀 다른 기술이다. 특히 비상금, 여유 현금, 낮은 부채가 생존을 결정한다. 큰 손실 한 번은 복리의 시간을 재설정한다.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수록 유리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과도한 승부보다 지속 가능한 관성을 설계하는 게 좋다. 여유 자본은 수익률을 조금 낮출 수 있지만 퇴장 확률을 크게 낮춘다. 수학적 최적이 심리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면 실패한다. 변동성 5% 낮추려고 잦은 갈아타기를 반복해 걱정과 불면증에 시달린다면 약간 덜 이익이어도 버틸 수 있는 설계가 궁극적으로 더 낫다 한다. 합리적인 감정과 환경을 고려한 최적이다. 예를 들어 변동성이 스트레스라면 주식 채권 비중을 조금 낮추고도 목표를 달성하는 시나리오를 택하는 것. 계속할 수 있는 설계가 이긴다. 진짜 부는 시간을 통제하는 능력이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선택권. 숫자보다 중요한 건 시간의 소유다. 급여가 아무리 높아도 시간의 자유가 없으면 부유하다고 느끼기 어렵다. 저축과 투자는 미래의 시간을 사는 행동이라 한다. 돈의 심리는 지갑만이 아니라 소득의 심리이기도 하다. 똑같은 수익률을 내도 얼마를 안정적으로 벌고 그중 얼마를 꾸준히 남길 수 있느냐가 최종 결과를 가른다. 이때 나라는 사람의 벌어들이는 능력, 즉 휴먼 캐피털이 핵심 변수가 된다. 우리는 투자 수익률을 올리는 법을 먼저 찾지만 종종 더 큰 지렛대는 연봉 시급 프로젝트 단가다. 작은 종잣돈에서 7%를 더 뽑아내려 애쓰는 대신 연봉 10% 인상이 총액 기준으로 훨씬 큰 파장을 만들 때가 많다.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줄 종목을 찾으면서 본인이 속한 집단에서 바로 값으로 매겨줄 만한 것도 같이 찾아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사한 차를 보면 차 주인을 존경하기보다 자신의 욕망을 투영한다. 즉, 타인이 보는 나에 집착할수록 정작 존중은 얻기 어렵다. 남들의 시선 대신 나의 시간의 질을 지표로 삼아라. 질투를 줄이고 감사의 근육을 키우게 된다면
소비의 과속이 줄어든다. 감정의 속도가 소비의 속도를 결정한다. 결제하기 전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봐라. 보이지 않는 부는 잔고에서 시작해 표정으로 나타날 것이다. 높은 수익률보다 저축률 낮은 기대치가 부축적에 더 결정적일 수 있다. 높은 소득보다 지출을 통제할 줄 아는 능력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부를 키울 수 있다. 투자로 3%더 벌려 애쓰기보다 지출에서 5% 아끼는 편이 더 확실할 때가 많다. 검소함은 부족함이 아니다. 비상금 보험 낮은 부채 같은 지루한 장치가 위기 때 복리를 지킨다. 놀라운 일은 늘 일어난다 한다. 최소 6에서 12개월 생활비의 현금성 자산, 필수 보험 및 총부채 상환 비율 관리. 이 지루함이야말로 장기 투자자의 방패다. 안전마진은 수익을 조금 깎지만 생존을 사준다. 리스크를 4칸으로 나눈다. 첫째, 드물지만 타격이 큰 일실직 질병은 비상금과 보험을 두껍게 한다. 둘째, 자주 오지만 작은 일. 소소한 지출은 예산 상한과 24시간 룰로 막는다. 셋째, 드물고 작은 일. 사소한 뉴스는 그냥 흘려보낸다. 넷째, 자주 오면 치명적인 일. 레버리지 폭발은 처음부터 하지 않는다. 칸마다 액션을 적어두면 두려움은 목록이 되고 목록은 곧 계획이 된다 한다. 그러다 보면 당신의 변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목표 또한 변한다. 10년 후의 나는 지금의 나와 다르다. 장기 계획에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지금의 취향, 가치, 가정 형편, 건강, 직업이 10년 뒤에도 같을 거라 단정 못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장기 계획을 세울 때 고정하지 말고 고무처럼 유연하게 세워야 한다. 그렇다고 지금의 열정만 믿고 너무 빡빡하게 계획은 잡지 마라. 미래의 나는 피곤할 수도, 아이가 생길 수도, 직장을 바꿀 수도 있다. 그 변화의 가능성을 감안해야 한다. 목표는 살아있는 문서다. 한번 정하고 끝내는 계약서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문서라는 뜻이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지금의 나와 다시 합의하라는 말이다. 이론상 최고보다 내가 오래 버틸 수 있는 설계가 더 강하다. 아무리 최고 수익이어도 내가 못 버티면 실패한다. 약간 덜 벌어도 내가 꾸준히 지킬 수 있는 설계가 결국 이긴다는 뜻이다. 비관은 똑똑해 보이기 쉬워서 매력적이다. 나쁜 소식은 빠르게, 강하게 다가오고 좋은 변화는 느리고 조용하다. 그래서 장기 낙관이 통계적으로 오름에도 단기 비관에 잡아먹힙니다. 뉴스의 시간을 시장의 시간으로 오해하지 마라. 내 계획의 시간은 10년, 20년이다. 그래프를 하루 단위로 보면 절벽이지만 20년 단위로 보면 계단이다. 단기는 소음, 장기는 추세. 비관은 빠르고 낙관은 느리다. 느려도 누적되는 편에 서자. 뉴스의 속도보다 나의 속도를 낮추는 날이 있어야 한다. 같은 주식시장에서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다. 단타, 장기, 기관개인, 연금 등등. 목표와 제약이 다르면 같은 데이터도 다른 선택을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은 샀는데 왜 나는 안 사? 는 의미가 없다. 나의 게임을 정의해라. 투자 기간, 현금 흐름, 리스크 한도. 본인의 규칙을 쓰면 남의 플레이에 덜 흔들린다. 같은 식당에서 다른 메뉴를 먹는 사람들. 누군가는 점심 특선, 누군가는 코스 요리. 같은 주방에서 다른 선택이지만 내 배가 부르면 그게 정답이다. 이제 실전으로 내리는 10가지 행동 명세를 보자. 첫 번째, 예측 못한 위기에 바로 쓰기 위해 따로 쌓아두는 비상금. 두 번째, 파산 위험을 키우는 비싼 빚을 줄이는 부채 다이어트. 세 번째, 의지에 기대지 않고 시스템으로 저축 투자를 실행되게 만드는 것 자동이체 자동납부. 네 번째, 주식, 채권, 현금 등 자산 비중을 목표 리스크 허용도에 맞춰 자산 배분. 다섯 번째, 불확실성에 대비해 욕심 부리지 않고 확실한 마진을 남겨놓는 안전마진. 여섯 번째, 매일의 가격 변동 대신 장기 성과를 확인하라. 감정 매매를 막아야 한다. 일곱 번째, 구매를 할 때 한 번 더 생각해라. 이 선택이 내 자유 시간을 늘려주는지 막는지. 여덟 번째, 건강상해, 화재 등 필수 보험은 유지하되 과잉 특약은 정리해라. 아홉 번째, 출근길, 퇴근길 잠자기 전 10분이라도 공부해라. 그 10분이 쌓이면서 너는 다른 관점을 가지게 될 것이다. 열 번째, 목표, 규칙, 환경 변화를 반영해 계획을 짰고 연 1회마다 점검을 해라. 돈은 의지의 게임이 아니라 환경의 게임이다. 버튼을 덜 눌러도 되게 만들면 우리는 더 오래 버틴다. 수익이 이어질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 연속 수익이 이어질 때 사람은 자신이 시장의 언어를 이해했다고 느낀다. 뇌는 최근 결과에 과도한 가중치를 두는 최근성 편향에 걸린다고 한다. 승리의 도파민은 위험 감지 신호를 둔화시켜 레버리지와 배수 진입의 유혹을 키운다. 여기서 들려오는 유혹. 돈 조금 더 투자했으면 이번만 더 난 이제 깨달았어 라는 자기 합리화가 자신이 세운 규칙보다 앞서기 시작하면 열심히 쌓아 올린 성을 무너뜨리는데 금방이다. 따라서 충분히라는 가드레일 문장이 필요하다 한다. 충분히는 수익 극대화의 반대말이 아니라 생존 최적화의 언어다. 레버리지 미수로 낸 수익보다 천천히 충분히 시간으로 성장하는 게 시장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많이 높다. 결론은 간단하다. 연속 수익이 난 구간에는 더 큰, 더 공격적인 매매가 아닌 더욱더 두껍게 본인의 규칙을 가드레일 삼아야 한다. 수익을 키우는 기술보다 그것을 지키고 제로를 피하는 기술이 먼저다. 오늘의 승리보다 내일도 게임 안에 있는 상태가 더 가치다. 유혹으로 인해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진 모르지만 규칙이 더 강하다는 걸 알아야 한다. 하지만 잘 안 될 것이다. 그러니 결정을 하기 전 한 번만 더 생각해 봐라. 내일 당장 본인이 정한 손절선이 왔을 때 손절할 수 있는가? 손절해도 본인이 정한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 선택이 틀렸더라도 매수를 접한 이유를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 내 비상금 부채 규칙을 훼손하지 않는가? 이 중 하나라도 아니냐라면 닫기 버튼을 눌러라.
돈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결국 사람의 행동이다. 행동을 지키는 건 화려한 전략이 아니라 짧은 규칙 문장이다.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조용한 한 칸이 내일의 자유를 만든다. 우리는 가격의 소음보다 가치의 침묵을, 단기 흥분보다 장기 여유를, 남의 박수보다 나의 시간을 택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건강, 에너지 관리다. 돈의 의사결정은 감정, 피로에 취약하다. 잘 자고 꾸준히 움직이고 과로를 줄일수록 합리적 선택 확률이 오른다. 건강 루틴은 거창할 필요가 없다. 수면 7시간, 주 3회 30분 걷기와 가벼운 근력 운동. 카페인 컷 오프 시간을 정하고 야식과 밤 화면 시간을 줄인다. 이건 체중을 위한 루틴이 아니다. 연봉 집중력 평정심을 위한 루틴이다. 몸이 무너지면 빚과 레버리지가 삶으로 들어온다. 건강은 최고의 안전마진이다. 오늘은 모건 하우젤의 돈의 심리학을 중심으로 책에서 강조하는 핵심과 제 생각을 함께 얘기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어떤 사람은 많이 벌어도 불안하고 어떤 사람은 평범한 수입으로도 시간이 지날수록 여유로워지는지를 행동 심리 설계의 관점에서 살폈다. 결과를 가르는 축은 한 방의 수익률이 아니라 충분히의 경계, 복리를 지키는 지속성, 오차여지, 그리고 이론적으로 제일 좋은 해답보다 내가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해답이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웠다. 이제 마무리는 간단한 실행으로 남긴다. 첫째, 오늘 잠들기 전 노트에 한 줄을 적는다. 나의 충분히는? 이 문장이 내일의 유혹을 덮을 덮개가 된다. 둘째, 자동이체를 한 번 더 점검한다. 의지를 덜 쓰고 시스템을 더 쓰는 편이 오래 버틴다. 셋째, 비상금, 부채, 보험을 한눈에 보는 표를 만든다. 오차 여지가 커질수록 마음은 조용해진다. 넷째, 남의 플레이를 끊고 나의 게임을 정의한다. 기간, 낙폭 한도, 현금 흐름, 나만의 규칙을 정한다. 그 규칙이 내 내면의 점수판이 될 것이다. 돈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끝까지 가보면 사람의 습관이 이긴다. 빠르게 똑똑해지려는 욕심보다 오래 멍청해지지 않기를 선택하면 복리는 우리 편에 선다. 오늘의 소음은 금방 잊히고 오늘 적어둔 한 줄의 원칙은 오래 남을 것이다. 지금 들은 문장들이 당신의 시간을 늘려주는 선택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